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코앞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 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 먼저 보시죠.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려준 분들이 고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후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자가 허위 차용증 의혹을 물어봤죠. 이 질문에 김민석 후보자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고 있다.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었지만 내심 아주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허위인지를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에 여러 명으로부터 금전적인 차용이 있었을 때 썼다라고 하는 차용증이 그것이 사실상 허위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할 뿐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용증이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그 의혹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모든 것들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끼어 맞춰서 이 차용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교정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인사청문회 때 아주 송곡 검증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이 금전거래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훈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아이의 학교 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아빠 찬스, 그 다음에 굉장히 불투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 자금과 관련한 이 재산 신고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에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에게서 4천만 원을 빌린 거고요. 다른 또 10명에게서 1,000만 원씩 1억을 빌린 겁니다. 자, 김 후보자는 채무 상환 만기일이 지난 2023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원금을 또 다시 갑자기 상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준 이모 씨가 강 씨 회사의 감사와 동일 인물이다. 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명, 본인이 본인이 SNS에 밝힌 해명 정도면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고 아마 인사검증 과정에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더 많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금전거래 의혹하고 아빠 찬스 이 내용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지켜보면서 정치인과 스폰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1억 원을 하루에 10명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뭔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누군가 그걸 모아줬을 것 같은 그런 의혹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끈끈한 관계를 가져오면서 금전거래가 있었고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걸로 이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이 부분을 어찌 해명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최근에 와서 돈을 갚은 것도 네.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제 고소고발로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네. 총리로서 지금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서 집중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 공직 후보가 100점짜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문제는 있는데 네.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하게 국민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솔직하고 그런 태도는 충분하게 가지고 이 말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단 인사청문회 이틀만으로는 이거 검증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길게 가자. 네. 지금 이런 주장인 것 같고, 자, 민주당의 반응을 봤을 때는 글쎄요, 이거 청문회 협의를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 이제 발언을 봤더니 지난 정권 때 당신들이 길게 하지 않았냐 이런데 그거는 국민 설득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혹이 실체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실상 허위 차용 아니냐 저수지 아니냐. 만약에 남의 돈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끌어다 쓸 거면 차용증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누가 차용증을 씁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강모 씨를 감추려고 사실상 이모 씨라는 사람 내세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강모 씨는 과거에도 이제 정치자금으로 얽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 씨가 4천만 원을 빌려줬던 차용증도 있습니다. 4천이든 5천이든 큰 차이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안 빌렸으면 이거 혹시 그냥 차용증 허위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다 갚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변제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금전 내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야당으로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정치 공세화하는 거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안 갚아요. 몇 년 동안 안 갚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원금도 냅니다. 그런 채권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그런데 그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이나 됩니다. 보통 5년 만기로 지금 차용증을 썼는데 2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 원금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원금 175만 원인데 500만 원을 후원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채무 채권 관계입니까? 뭐 한 번도 제대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법상으로는 이런 것은 사용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 아니라 정치 자금이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 인사청문회 때 송곳 질문으로 얼마만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